주식으로 참 많이 버신 분이 계셨지. 투자께서 말씀하셨어. 제때의 투자, 제로 투자. 그래서 난 챔피언을 쓰지. 손만 대면 정보가 쫙. 수수료도 제로, 제때 제로로 챔피언으로. 유진 투자증권.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들 반갑습니다. 뉴 고스비급의 전문가 DBS 박구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그 시청자님들 신일목균형표, 말 그대로 일목균형표 이제 본격적으로 실전편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서 2탄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오늘은 바로 이제 3탄 내용, 실전 활용편 3탄 내용인데 가면 갈수록 내용이 조금 이제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남들이 배우지 못한 것을 배울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잘만 이제 여러분들 것으로 이제 만드시게 되면은 어떤 어려운 장에서도 충분히 제가 알려놓은 이 소스, 이제 스킬적인 부분을 자 시청자님 것으로 이제 만드시게 되면은 충분히 이제 승승장구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말씀 좀 드리게 되면은. 지난번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이런 내용들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이거는 아마 2번 정도를 제가 설명드렸을 겁니다. 그만큼 이 지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제 배우는 목적을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이 지표를 왜 배워야 되냐? 왜 전문가 DBS 박구정이 그렇게 일목균형표 바로 신자가 붙은 일목균형표를 왜 배워야 되는지 이거의 최대 장점을 말씀드렸죠. 그죠? 어떤 지표를 배우시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스킬적인 부분들 있죠. 그 지표의 장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장점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주먹구구시로 배우시게 되면은 남는 게 없습니다. 남는 게 없어요. 제가 이 장점이 뭐라고 했어요? 바로 정확한 매물대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매물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주요 매물대를 돌파가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종고점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최근 몇 년 동안에 이제 고점이 발생했던 이제 물량을 우리가 유추해가지고 대략적으로 해서 가격대를 이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지표를 통해서 전반적인 매물대 있죠. 대부분 지금 거래소하고 코스닥을 잘 보시게 되면은 이 매물대가 지금 상당히 지금 걸쳐 있는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2,000개가 넘는 종목군 중에서 매물대 위치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격 매수를 안 할 수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 매물대 위치를 알 수 있는 건 어때요? 이 매물대를 돌파가 되면은 본격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어때요? 목표가를 알 수 있고 또 이걸 통해서 어때요? 종목을 통해서 시장의 분위기를 알 수 있죠. 전반적인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주도주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무료 방송을 통해서 제약과 바이오주가 5월달 마지막 주에서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렸고 여기에 따라서 6월달 내내 얘네들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기차 봐야 되고 또 여기에 따라서 반도체 섹터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해도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죠. 여기서 순환매 업종이 발생이 되고 있는 애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게임주라든가 또는 실적이 좋은 중소형급에 해당이 되고 있는 화장품 업종들 이런 쪽의 종목군들이 순환매가 발생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해서 시장은 조금 이제 리드를 좀 보일 겁니다. 그래도 가장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종목군이 뭐예요? 바이오 제약주가 뭐니 해도 지금은 수급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가장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배우는 순간에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항상 시장에서 나름대로 강한 그런 종목군들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설명드렸죠. 왜 제가 이런 시간을 통해 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계속적으로 설명드리냐면은 이걸 한 번 들으시면 모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만든 신일목균형표를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뭐라고 했습니까? 구름대 우리는 빨리빨리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을 만약에 보게 되면은 빨리빨리 자 구름대부터 빨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지
상단에 위치하고 있으면 어때요? 이거 저항이죠. 하단에 위치하고 있으면 뭐야겠습니까? 지지입니다. 지지. 응? 지지입니다. 그럼 든든하게 우리가 어때요? 하방에서 지지가 되고 있으니까 어때요? 주가는 탄력주로 전환할 수 있고 상단에 위치하고 있으면 어때요? 이 구름대라는 것은 일목균형표에서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가 형성이 되는 것을 구름대라고 합니다. 위쪽에 있으니까 이게 저항이죠. 예, 저항권에서 구름대가 상단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주가가 뭐 제대로 올라가겠습니까? 결국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때요? 여기를 돌파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우실 내용이 다다음 시간에 바로 이 노란 선, 기준선에 대한 활용편입니다. 최종편입니다.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전 시간을 통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알려드렸던 내용이 뭐예요? 바로 후행 스팬입니다. 응? 후행 스팬이에요. 왜 후행 스팬을 여러분들께서 제가 계속적으로 해서 알려드리냐면은 일목균형표는 오작교라고 있었죠. 그죠? 전환선, 기준선, 선행 스팬 1, 2,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후행 스팬. 이것을 오작도라고 합니다. 일목에서는요. 오작도. 그냥 5개 지표. 여러분들께서 쉽게 생각하시면 5일선, 21선, 61선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응?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후행 스팬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매수, 실전에서 매수라든가 매도적인 부분에 상당히 특화된 지표예요. 예? 그러면 실전에서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겠죠. 그죠? 노란선 같은 경우는 추세 지표입니다. 말 그대로 이동평균에서 21선과 같은 역할을 보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노란선이 여러분들께서 대세 파동이 발생이 되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군들이 주로 이 기준선, 즉 노란선에서 주가가 관리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이런 내용들을 다다음 시간을 통해서 제가 한번 다뤄줄 테니까 계속적으로 제가 드리는 강의 내용을 집중 있게 한번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지난 시간을 통해서 배우셨죠? 반복하는 생각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알려드릴 텐데 후행 스팬을 통해서 어때요? 응? 이 가두리권 안쪽에 들어갔으면 기간 조정이라고 있죠. 기간 조정. 예? 기간 조정. 기간 조정이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들께서 항상 질문하시면 이런 질문이에요. 아, 전문가님, 이 종목을 매수를 하는데 언제쯤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응? 시간이 언제 정도 걸릴 수 있습니까? 항상 이걸 물어봅니다. 응? 이걸 내가 지금 샀는데 내일 당장에 올라갈 수 있냐? 내일 당장에 안 올라가더라도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 수 있냐? 이걸 가장 많이 물어보시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있죠? 자, 이 지표 있죠? 이걸 통해 가지고 실전에서 매수하고 매도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제가 배워드렸죠. 알려드렸죠?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이 지표가 캔들 쪽에서 가까워지면 어떤다고 했습니까? 기간 조정입니다. 응? 아, 본격적으로 조정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매매를 하고 싶어도 일단 이 종목은 어때요? 패스입니다. 왜? 이거보다 더 괜찮은 종목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패스. 매수하고 싶어. 이 지표가 이 캔들 안쪽에 있다가 탈출하는 국면, 그때 누르셔야 됩니다. 예? 그때 누르셔야 돼요. 괜시리 여기에서 들어갔다가 어때요? 생고생합니다. 얼마 동안? 한 달이 될 수 있고요. 2개월이 될 수 있고 3개월이 될 수 있어야. 응? 피하되셔야 되겠습니까? 그죠? 아무리 이 종목이 좋은 재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다가오는 시점에서는 일단 피하고 보자. 물론 정말 훌륭한 이제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고 시장보다 여전히 강한 추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적정 비중을 통해서 들어가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나는 이 종목을 통해서 승부를 한번 걸어보고 싶다. 그렇다고 하시면 어떻습니까? 무리하게 이런 자리에서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들어가고 싶어도 탈출면. 지난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렸었죠. 자, 다시 한번 이 화면을 잘 기억하십시오. 요 그림의 형태를 이해를 하시고 여기에 따라서 아, 이렇게 다가오면서 캔들에 부딪히니까 어때요? 본격적으로 이 주가는 어때요?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떨어졌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어때요? 예? 자, 되돌림 반등 파동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저는 어떻습니까? 이걸 배우는 순간에 이동평균선에서는 기술적인 반등 자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지표를 배우는 순간에 어때요? 아, 캔들에 부딪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해서 기간 조정을 들어갈 수 있겠구나. 여기서 만약에 강하게 돌려 나오지 못하게 되면 어때요? 열의 9은 한 달 동안 내내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어떻습니까? 10개 중에서 여기 위치하고 있으면요. 최근에 8개 정도가 똑같이 이렇게 조정 국면을 들어갑니다. 시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뭐라 했어요?
5월 달 장세에서 내내 조정을 받았다가 여기에 따라서 이 기간 조정 지표 자체가 탈출하는 국면이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렇게 준비 운동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 어때요? 응? 여전히 침체 국면이고 수급이 제한적인데 이와 같이 준비 운동을 하고 있는 종목을 통해서 매매를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응? 그러니까 굳이 여기 이 구간대에서부터 해서 그 뒤부터 어떠세요? 주가가 무려 2개월 동안 조정이에요. 기간 조정. 응? 기간 조정을 무려 2개월 동안 기간 조정을 밟고 그리고 나서 자 어떻게 됐습니까? 서서히 이제 후행스팬 자체가 캔들 안쪽에 있다가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는 거죠. 그죠? 예? 예. 그리고 구름대 위치, 항상 구름대 위치를 보십시오. 이게 습관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일목균형표가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동평균선을 맨 처음에 배웠던 그 시점이 있죠. 그때를 뜨고 있어요. 응? 당분간은 이거를 배운다. 그러면은 이동평균선을 완벽하게 배제를 한 상태에서 이것만 보십시오. 그냥. 응? 친숙해져야 돼요. 이거 자체가. 완전하게 내 애인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친숙하시면서 계속적으로 해서 이걸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지표를 통해서 어때요? 가두리 돌파 직전에서 언제부터 매수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자, 돌파 직전. 여기서부터 해서 자, 구름대 하단 지지가 된 상태에서 서서히 돌려 나오고 있죠. 그럼 어때요? 아, 가격대를 설정하셔가지고 서서 이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돼요. 1차 매수, 2차 매수, 최대 3차 매수를 통해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어때요? 얼마 정도에서 이 종목을 통해서 얼마 정도에서 들어갈 수 있을까? 응?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본금을 생각하셔가지고 얼마 정도를 통해서 이 종목을 접근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가격적인 전략을 세우셨다고 하면은 여기에 따라서 금액을 설정하십시오. 과연 이 종목은 얼마 정도에서 내가 자금을 들어가서 투입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응? 예,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나름대로 단기간 내에서 30% 정도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작년 같은 기준을 본다고 하게 되면 상한가 두 방이에요. 응? 상한가 두 방입니다. 지금은 상한가 한 방이죠. 그죠? 근데 작년에 비해서 지금 상한가 종목 수가 많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상한가 종목 수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응? 예, 부족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구간대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아, 이 구간대에서 조정 국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간망이고 나름대로 이 탈출 국면에서 어때요? 탈출 국면에서 빠져나온 구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겠구나. 응? 예, 접근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부터 해서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따라서 한번 시세가 올라가 보면 어떻습니까? 요때부터 들어가시면 돼요. 요때부터. 응? 그러면 나름대로 이렇게 우리가 수익적인 목적을 이제 챙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6월달 시장에서 이와 같이 탈축면, 가두리 돌파, 본격적으로 해서 다시 한번 추세가 전환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해서 찾아보셔가지고 접근하시면 어때요?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은 이게 바로 오늘 배우실 내용입니다. 응? 지난 시간을 통해서 제가 조금 이제 부연 설명에 추가적인 설명이 좀 길었죠? 그만큼 이 후행 스팬을 통해서 이 지표 있죠, 이거. 후행 스팬을 통해서 활용도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활용도가. 응? 활용도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그렇게도 원하시는 대박주. 응? 여러분들께서 그렇게도 원하시는 대박주를 원하시는 분들 계시죠? 30%에 만족하신 분들 또는 5%, 10%에 만족하신 분도 계시고 여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이제 40%, 50% 나는 언제쯤이면 40%, 50% 정도를 먹을 수 있을까? 나는 언제쯤이면 여기에 따라서 100% 정도의 시세를 좀 먹을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예,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름대로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5%, 8%만 먹었던 분들 같으면 그 수준에서 계속적으로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목표치 있죠. 20% 꾸준하게 먹으면은 그거에 따라서 3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30% 정도를 먹으신 분들 같으면 40%, 50%까지 수익 자체가 나올 수 있어요. 50% 정도를 먹으신 분은 자, 꿈에 그리던 홈런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세 자리 숫자. 응? 100% 수익을 넘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신자가 붙은 것은 말 그대로 새로운 이제 신개념입니다. 2010년도 일목균형표 신버전이에요. 응? 여태까지 이런 강의를 해주신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이제 배우시는 이 내용 자체를 통해서
한번 꿈의 수익률을 한번 이제 도전을 해보십시오. 무턱대고 예? 검증이 되지 않는 기법이라든가 검색식 그런 거에다가 의존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태까지 무료 방송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수익을 이제 내드렸고 또 어떤 식으로 해서 기법적인 요소를 적용을 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공략을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주가 자체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했죠. 그건 누구나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름대로 주봉과 월봉을 통해서 매매를 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재료적인 부분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런 지표를 통해 가지고 꿈에 그리던 수익률에 도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제가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일목균형표에서 제가 만든 3탄 내용은 측면 상향 돌파형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되게 쉬워요. 이 지표를 꼭 기억하십시오. 지난 시간을 통해서 또 방금 전에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통해 가지고 후행 스팬을 통해서 가두리 돌파 2탄 내용이죠. 그죠? 2탄 내용. 그러면 이 지표 자체가 상향 돌파하고 측면 돌파가 뭐냐면은 자, 구름대 위치를 잘 보시라고 했죠. 우리 시청자님들. 응? 여러분들께서 지금 공략을 하고 싶은 종목이 있어요. 그러면 당장에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옷을 입혀 놓으시고 구름대 위치. 위쪽에 있냐. 자, 상단에 이렇게 위치해 있으면 어때요? 주가는 비탄력적입니다. 구름대를 벗어나니까 어때요? 어떻게 구름대를 벗어나자마자 한 달 정도에서 옆으로 횡보하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응? 아니 이때 올라갔으면 좋은데 왜 이때 구간대에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구름대 위치만 잘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께서 나름대로 이 구름대 위치, 구름대가 상단을 돌파가 됐을 때는 매수 관점. 자, 이탈했을 때는 어때요? 간망, 간망 내지는 매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돌파가 발생이 되는 시점, 완벽하게 안착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제가 알려드렸던 진격의 양봉, 단순하게 양봉이 아니고 여기에 따라서 수급이 형성이 된 상태에서 장대 양봉이 발생이 되는 것이 바로 진격의 양봉입니다. 그럼 뭐예요? 세력의 양봉이죠. 그럼 뭐겠습니까? 본격적으로 해서 주가 자체가 탄력적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형성이 된다면 어때요? 나름대로 자 후행 스팬을 통해서 매매를 잡는 방법이에요. 이 기법 자체가. 그러면은 후행 스팬 자체가 있죠. 캔들 자체가 구름대를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따라서 이 지표 자체가 자 이걸 벗어나야 됩니다. 후행 스팬. 후행 스팬 이 지표가 진녹색이 구름대를 벗어나야 돼요. 그럼 뭐냐? 구름대를 벗어나게 되면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추세선입니다. 이게. 그럼 뭐예요? 본격적으로 대세로 올라갈 수 있는 최종 단계, 마무리라는 거예요. 마무리. 이걸 벗어나는 순간에. 그러면 주가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올라갔다가 눌러졌다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상단에 있는 구름대 영역권을 만약에 벗어났을 경우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주가 자체가 상대적으로 강한 상승 탄력이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꼭 명심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다음 그림을 통해서 이제 보여드리게 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향 돌파. 상향 돌파는 뭐냐? 이 지표 자체가 구름대를 상향을 돌파했을 때. 측면 돌파는 뭐냐? 측면을 돌파할 때. 자, 우리가 있죠? 이 그림을 형태를 잘 기억하십시오. 자, 그림은 우리가 맨 처음 시간을 통해서 배웠던 내용을 토대해서 또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자, 항상 종목을 봤을 때, 종목을 봤을 때는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름대. 자, 지겹죠, 이제는? 구름대 위치를 빨리빨리 파가십시오. 구름대. 구름대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기 위치하고 있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새로. 가격의 매물대, 시간의 매물대. 가격이 매물대, 시간의 매물대. 얼마나 두텁습니까, 이게? 마치 천근바위 바위가 위에서 짓누른 것처럼 어때요? 그러니까 주가가 못 가죠. 그러니까 이런 위치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매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지 마셔야 돼요. 이거 말고도 좋은 종목들 많습니다. 굳이 이런 종목을 통해서 매매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께서 전문가들한테 종목 상담을 하는 종목군들이 대부분 이렇게 구름대가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물론 상단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주가가 못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 통상적으로 우리는 항상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주식을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위쪽에 상단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주가 자체가 비탄력적이었다가 이 구름대를 캔들이 자체가 벗어나니까 어때요? 그때부터 주가 자체가 어때요?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여가면서 이중바닥, 다중바닥을 형성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5일선과 21선이 안착이 된 상태에서 거래량 자체는 계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죠. 근데 저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구름대를 벗어났죠. 여기에 따라서 후행 스팬 자체가 어때요? 구름대를 서서 이제 측면을 돌파하려고 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때부터 우리는 분할 매수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미리 선침의 여건이에요. 이거는요. 네? 측면을 돌파가 되고 나서 매수를 해도 돼요. 근데 측면 돌파하기 전에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다 하시면은 이거는 사정없이 여러분들께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얼마 정도의 비중을 들어갈 것이냐 이것만 딱 고민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적정 비중만 따라 들어가시면 어때요? 여기에 따라서 단기간에 주가 자체가 30%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은행 금리에 무려 20배가 넘는 그런 이제 금리를 무려 한 달 안으로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측면 돌파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바로 위쪽으로 돌파했죠. 이렇게 해서 옆쪽으로 해서 돌파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기 전에 우리는 어때요? 사전에 이런 자리에서 선침을 통해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물량을 확보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과연 이런 종목 자체가 시장에서 어떤 재료가 있는지 재료 자체가 있으면은 빠르게 매수 기회를 살짝 주고 나서 바로 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갔다 이것만 먹어도 어때요? 우리가 이 정도의 수익은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20% 30% 수익 나오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해서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 8% 5% 8% 계속적으로 이런 수익에 집중하신 분들 계시죠. 물론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워낙에 수급 자체가 들어올 시점에서 들어오지 않고 제한적인 수급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냥 나는 5% 8%만 먹고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계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매매를 일관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전개가 될 수 있는 종목을 찾아가지고 매매만 하시면 돼요. 자, 돌파 전 분할 매수 접근 자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유효하다는 점을 꼭 메모하셔가지고 이런 그림의 형태를 잘 이해를 하십시오. 이런 그림의 형태를 아시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름대 돌파형, 사양 돌파형, 자, 동시 발생했을 때 있죠. 자, 여기서 있죠? 자, 구름대를 벗어났죠. 어때요? 구름대가 상단에 위치하고 있죠. 예? 상단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맞고 조정 나오고 맞고 조정 나오면서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구름대를 완전하게 벗어났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리고 나서 후행 스팬 하체가 사양 돌파 신호가 나왔죠. 그죠? 사양 돌파 신호하고 구름대를 같이 동시에 신호 자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어때요? 상단에 있는 상향 돌파가 나오는 동시에 이거 자체가 저항이에요. 네? 저항입니다. 단기 저항. 그러면 여기서 매수하신 분은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셔도 돼요. 왜? 여기서 한번 맞고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있죠? 물량을 만약에 소화를 했을 경우에는 한번 맞고 눌러줬죠. 이 눌러주는 구간 자체가 5일 정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5일 정도에서 아주 양호하게 물량을 소화하고 되고 나서 어떻습니까? 주가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먹어보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죠? 자, 그러면 말 그대로 정석적으로 해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구름대 위치, 여기에 따라서 구름대가 벗어나니까 어때요? 예? 갑작스럽게 주가 자체가 돌변해버리죠. 구름대를 벗어난 영역, 여기에 따라 사양 돌파 신호 났다가 한번 5일 동안 눌림목 주고 여기에 따라서 어때요? 그대로 제대로 거래가 아예 없다가 이 구간대에서 구름대를 벗어난 영역대에서 이게 어떤 재료가 나온지 몰라요. 근데 이 구름대를 벗어난 순간부터 해서 재료가 어떤 재료가 나오면서 단기간에 주가가 무려 78% 정도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포트를 구성한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기술적인 분석을 토대해서 확실하게 포인트가 나오고 있는 종목을 통해서 접근하시면 어떻습니까? 아주 높은 수익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있죠. 배우신 내용 자체가 있죠. 양이 조금 적었는데 후행 스팬을 통해서 우리가 매도적인 부분들 그리고 어떤 시점에서 우리가 매수를 접근을 해야 되는지 오늘 그런 내용을 토대해서 자세하게 배우는 시간을 가졌는데 다음 시간은 오늘 배웠던 내용에 토대해서 추가적인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신 내용 모르신 분들 같은 녹화 방송을 통해서 참고하시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을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국 가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하려고 어떻게 하지? 대역을 해야 부동산에 대한 한국인의 고민은 깊어져만 갑니다. 나날이 어려워져만 가는 부동산 환경,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온 에어입니다. 업계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고민 상담의 알짜 매물 추천까지 다 모았습니다. 부동산 온 에어, 매일 오후 5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주식시장. 투자하기 너무 어려우시다고요. 왜 내 종목만 떨어지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면 해답은 만세타임. 전문가가 소개하는 다양한 투자 노하우와 또 꼼꼼한 종목 상담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공적인 주식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수익으로 만세를 부르는 시간, 수익으로 만세를 부르는 시간, 수익으로 만세를 부르는 시간. 이제 만세타임과 함께 성공적인 주식 투자 이어가세요. 매일 저녁 7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것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나부터 지키는 건전한 투자 환경, 자신 그리고 우리 모두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4989 전수영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죽지 말라. 기가 살아야 운도 온다. 오늘 투자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글귀인데요. 조금 우울한 일이 있으시다면 이 한마디와 함께 다시 한번 일어서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블루오션 민혜원 전문가님 모시고 말씀 나눠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은 2016년 하반기에 가장 주목해야 될 턴어라운드에 성공한 상승 그림이 나오고 있는 종목을 소개해 주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턴어라운드에 성공한 기업들의 주가가 평균 50% 이상 급등했다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자, 실제로 일진 머트리얼즈는 전기차 핵심 소재 업체로 지난 4년간 200~300억대 적자에서 올해 200억대 턴어라운드에 돌입하며 5천원대 주가가 2만원대까지 가파르게 상승했고요. 자, 그 다음 보시는 화승인더는 고객사인 아디다스의 중국 성장에 힘입어 그 100억대 적자에서 2년 만에 400억에 육박하는 대규모 실적이 터지면서 1,000원대에 머물던 주가가 9,000원대까지 거침없이 치솟은 바 있습니다. 자, 이처럼 턴어라운드 성공과 함께 주가가 대바닥권에 머물고 있는 종목이라면 다른 그 어떤 종목은 제쳐두고서라도 먼저 집중해야만 하는데요. 자, 오늘 종목 수백억대 적자에서 올해 100억대 강력한 턴어라운드에 돌입했고 여기에 1조 원대 초대형 수주 재료가 임박해 있는 단돈 1,000원대 승부주를 준비했습니다. 네, 턴어라운드에 성공한 기업들의 주가가 평균 50% 이상 급등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놓치지 말고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종목 역시 100억대 강력한 턴어라운드에 성공하면서 1조 원대 초대형 수주 재료가 임박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종목 2년 연속 수백억대 적자가 나오면서 사상 최악의 경영 악화를 거쳤지만 재벌그룹사인 H사가 전격 인수함과 동시에 대규모 자금과 기술 지원으로 차세대 신기술 확보에 성공했는데요. 자, 특히 국내에서는 대기업은 물론 그 어떤 기업도 개발하지 못한 유일한 차세대 기술이다 보니 관련 시장에서 2천억에 달하는 수주를 모조리 독식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때문에 이 수주가 일부 반영된 지난해 소폭의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납품이 본격화되는 올해는 전년 대비 무려 14배나 폭증하면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 전망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 재료는 정말 시작에 불과한 무려 1조 원에 육박하는 초대형 재료가 임박해 있어 지금 자리에서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2년 연속 수백억대 적자에서 재벌그룹 H사가 전격 인수함과 동시에 신기술 개발에 성공을 했고 관련 시장을 모조리 독식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무려 1조 원대 육박하는 초대형 재료가 임박해 있는 이 종목의 현재 주가도 함께 궁금할 것 같거든요. 네, 자, 앞서서 제가 2천억대 초대형 수주를 독식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조만간 1조 원대 육박하는 프로젝트가 추가로 진행되는데 업계에서는 국내 유일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오늘 기업이 모조리 독식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서 향후 수년간 실적이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현재 주가는 몇 년 전 100억대 이익을 냈을 때 가격인 10,000원대는커녕 불과 1,000원대 대바닥권에 여전히 머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건데요.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수백억대 적자에서 14배 폭증한 100억대 흑자 종목을 단돈 1,000원대에 확인하실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자리니까요. 이 종목 지금 자리에서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차세대 신기술 개발로 2천억대 수주를 모조리 독식한 상황에서 조만간 1조 원대 육박하는 추가 프로젝트가 또 나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주가는 100억대 이익을 냈을 때보다 저렴한 단돈 1,000원대에 머물고 있다고 알려주셨는데요. 오늘 궁금한 사항은 또 060-800-4989 누르고 수천 1번 누르고 전문가님 번호 어떻게 되시죠? 네, 725번입니다. 네, 725번 누르시면 블루오션 민혜원 전문가의 종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마지막 핵심 정리도 부탁드릴게요. 네. 자, 오늘 종목 수백억대 적자가 나오면서 사상 최악의 경영 악화를 거쳤지만 재벌그룹사인 H사가 전격 인수함과 동시에 대규모 자금과 기술 지원으로 차세대 신기술 개발에 성공했는데요. 자, 특히 국내에서는 유일한 기술이다 보니 관련 업계 1조 원대 수주를 모조리 다 독식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 수백억대 적자에서 올해부터 당장 100억대 이익이 폭증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단돈 1,000원대에 여전히 머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바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좋은 종목 추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종목 100억대 강력한 턴어라운드와 함께 1조 원대 초대형 수주 재료가 임박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난해는 소폭의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고 납품이 또 본격화되는 올해는 작년 대비 무려 14배나 폭증하면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 전망되고 있다고 짚어주셨습니다. 게다가 무려 1조 원에 육박하는 초대형 재료가 좀 임박해 있지만요. 주가는 1,000원대에 머물러 있다고 강조해 주신 오늘 종목 더 궁금하신 사항은 종목 AR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60-800-4989 누르고 추천 1번 누르고
블루오션 미네원 전문가의 고유번호 725번 누르시면 됩니다. 725번입니다. 한국 가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개혁을 해야 부동산에 대한 한국인의 고민은 깊어져만 갑니다. 나날이 어려워져만 가는 부동산 환경,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온 에어입니다. 업계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고민 상담의 알짜 매물 추천까지 다 모았습니다. 부동산 온 에어, 내일 오후 5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주식시장. 투자하기 너무 어려우시다고요. 왜 내 종목만 떨어지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면 해답은 만세 타입. 전문가가 소개하는 다양한 투자 노하우와 또 꼼꼼한 종목 상담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공적인 주식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수익으로 만세를 부르는 시간, 수익으로 만세를 부르는 시간, 수익으로 만세를 부르는 시간. 이제 만세타임과 함께 성공적인 주식 투자 이어가세요. 매일 저녁 7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맛있는 증권용어 사전의 박주연 기자입니다. 오늘 배워볼 단어는 바로 캐리 트레이드입니다. 캐리 트레이드란 낮은 금리의 자금을 조달받아 다른 국가의 수익률 높은 상품에 투자해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보유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받아 수익성 높은 유가증권의 투자를 늘려 차입 비용을 상환하고 수익을 얻는 행위를 말하는 용어입니다. 이때 투자한 주식의 수익률이 차입금리보다 높으면 포지티브 캐리, 차입금리보다 낮으면 네거티브 캐리라고 불리웁니다.
캐리 트레이드의 이론적 배경은 환율을 통한 국가 간의 자금 이동에 있는데요. 예를 들어 대출 금리가 0.5%로 가정된 유로 자금을 연 1%의 조건으로 빌려 1년 만기 금리가 연 3%대로 가정된 미국 채권에 투자 시 돈을 교환하는 비용을 제외하면 연 2%대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면 보통 엔캐리 트레이드를 많이들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이는 일본 금리가 0.1% 수준으로 제로 금리 수준으로 가까워져 달러보다는 엔을 차입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금융위기가 나타나기 전에는 엔화 금리가 상대적으로 싸다는 이유로 국제 투기 자금이 엔화를 빌려 한국과 미국 등 일본보다 금리가 높은 나라의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떨어뜨리고 양적 완화까지 시행하기로 하면서 이 미국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자 미국 달러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성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말에는 그리스에 이어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 유럽 국가의 재정 위기가 생겨나 유로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유로화를 빌려서 수익률 높은 곳에 투자하는 유로 캐리 트레이드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 맛있는 증권 용어 사전이었습니다. Thank you.